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살해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가 구속까지 됐지만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한 장애인 단체장의 현직 검사 매수 발언이 공개돼 파문인데 해당 단체장은 말실수였다고 주장해 진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락사 없는 군산 유기견 보호소가 전국에서 몰려와 애완견을 벌이는 바람에 안락사를 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눈발 또는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실종된 34살 여성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라질 당시 차를 태웠던 남성은 강도 살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실종된 34살 여성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대규모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야산과 저수지, 논밭, 가정집 물탱크까지 여성의 행방을 샅샅이 찾아보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아까 지진사항이 도로변에 30m, 40m의 그 시간을 수색하라고 하셨거든요. A씨가 전주대 인근에서 연락이 두절된 건 지난 14일. 사흘 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고 용의자로 A씨 친구의 남편 31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실종 당일 전주 신시가지의 원룸 단지에서 B씨가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차량 안에선 실종 여성의 혈흔과 삽, 조수석을 가린 흰색 천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 B씨는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십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쫓아가며 전주와 김제 일대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CCTV 동선 따라서 지금 그 차의 정확한 경로를 찾으려고 며칠째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네.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가 충분한 만큼 조만금 용의자 B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만 한다면 5천만 원을 주겠다.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이 부정청탁을 암시하며 내뱉은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이 권익위에 접수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 검사에 대한 부정청탁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한 장애인 단체인 꿈들의 장애인협회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쟁자가 협회장을 밀어내려고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대가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부 제보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담당 검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 이 말은 당시 협회 이사이자 현 협회장인 A씨가 내뱉은 말로 당시 발언은 술김에 나온 실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술 먹으면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고 또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뭐 검사가 누군가 얼굴도 몰라. 횡령 혐의를 받던 전임 협회장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억대의 자금을 쓴다는 소문이 돌자 협회 센터장이자 비리 제보자인 B씨를 안심시키려고 내뱉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의자는 2억 원을 주고 높음을 사서 청와대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다 무혐의 나오고 했다고. 야, 술 먹은 김에 야, 나는 검사인데 5천만 원 주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그들이요 그게. 그런데 검사 매수를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는 B씨 휴대전화에 녹음이 됐고 협회장 A씨는 B씨의 사업권 요구를 거절하면서부터 통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다는 겁니다. 해당 꿈들의 장애인협회는 회원 만여 명을 두고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이지만 지난해 내부자들의 암투 속에 협회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협회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임원 2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1년에 매출 130보다 적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라고서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커지면서 그런 암투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결국 이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을 뿐
부정청탁의 실체는 확인할 길이 없는 가운데 국민권익위 제보를 접수한 대검찰청의 수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한 의대생의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의대생 2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9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까지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지방청 소속 A 경위가 상급자인 B 경정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청원을 올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찰부서 관계자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통해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역시 착한 임대료 운동처럼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그간 안락사를 하지 않는 데다 환경까지 좋아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세에 유기견이 오히려 급증을 했고 결국 안락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아 버려진 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진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다양한 종류의 유기견들이 가득한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싸움을 말리느라 쉴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 가능한 마리수는 300마리 정도지만 현재 보호 중인 유기견은 3배 가까운 850여 마리. 센터 측은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다음 주부터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봉사자들이나 직원들도 계속 물리는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을 이게 따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보호센터로 들어오는 유기동물 수는 한 해 평균 400마리 정도였지만 지난해 1,700마리까지 폭증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키울 수 없다며 유기하는 경우부터 키우던 강아지를 구조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는 사례까지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이 집중되는 건데 답답한 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키울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여기다 갖다 줘도 되냐? 협박도 해요. 왜 안 되냐? 그럼 여기 군산에다 갖다 버리면은 너네가 어차피 구조할 거 아니냐? 현행 법에서는 동물을 버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증거를 찾기 힘들어 있으나 마나입니다. 반려가족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물건 고르듯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반려인들의 의식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지자체에서 시골개들을 중성화 등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 같은 것들을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버려지는 동물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의식 개선과 함께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외국인 입국자가 또 자가격리를 이탈해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입국해 전주에서 머물던 20대 베트남인이 지난 21일 휴대폰을 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도내 자가격리 이탈자는 전주와 익산 등 5개 시군에 9명입니다. 코로나 사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담긴 코로나 방역 패키지 500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컵밥과 반찬, 식재료 등 식사 대체 용품과 온라인 강의도 제공하고 학습용 미니 컴퓨터도 무상 지원합니다. 19대 총선 이후 전북 지역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북은 현역 11명 중 7명이 교체됐고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바람으로 10명 중 7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정동영, 조배수, 유성엽 등 현역 중진들이 대거 탈락하며 현역 교체 비율이 80%에 이릅니다.
네, 이번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서 선거 과정의 뒷이야기나 또는 앞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 등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배숙 4선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익산을 한병도 당선자를 만나봤습니다. 데스크 목소윤 앵커와 대담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선을 하시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네. 네, 많이 돌아서 이제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셨는데 네. 이번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네. 그리고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다시 돌아온 익산은 좀 여러 현안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집권 여당의 힘을 네. 우리 유권자들께서 바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당선인께서는 지금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서 네. 첫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 신분이시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려면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네. 이 관련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이 사건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제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의 주장만 언론에 발표가 됐고요. 네. 이미 이제 법정에서는 저의 주장과 저의 증인들, 저의 생각들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진실은 반드시 법정에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1호 공약으로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 그러니까 네네. 익산 유치를 공언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의 전북 혁신도시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혁신도시는 법적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겁니다. 네. 그건 1단계 공공기관 유치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네.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단계를 진행을 하는 건데 네. 들어오는 어떤 그 기관이나 이런 것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전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양쪽에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도시를 향후 진행하는 데는 뭐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익산은 조배숙 4선, 네. 이춘석 3선 의원을 보유한 지역이었는데 네. 이번에 초재선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력이 또 시험대에 오를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다행히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데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시켜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정치력의 부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네. 전국 발전을 위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포부나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저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익산 웅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59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창 무장봉기가 126년 만인 올해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에 실리며 역사적 사실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인 고창 무장봉기가 올해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됐습니다. 교과서는 고창 무장봉기에 대해 1894년 음력 3월 20일 고부 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이 손화중과 힘을 합쳐 고창 무장에서 일으킨 대규모 농민 봉기로 서술돼 있습니다. 무장 봉기는 전라도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농민군 항쟁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우리나라 민족 민중항쟁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부는 무장 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관련 선양사업 그리고 동학의 의향 정신을 살린 자랑스러운 군민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아파트 지하 공간에서 친환경 표고버섯을 재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용진 원주, 삼내동원, 이석 하늘가 아파트 단지 지하에서 LED 등을 활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된 버섯은 이웃과 나누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야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합니다. 개방시설은 월명 종합경기장과 수송공원,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16곳으로 주말부터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도 가능합니다. 이용자들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동을 정말 못하고 좀 우울했죠. 근데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거리두기나 좀 철저히 잘 관계자들 말을 따라서 그래서 오픈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임실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벽시 온탕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영농철을 맞아 8대의 벽시 온탕 소독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자 200kg의 요금은 1,000원입니다. 온탕 소독은 60도 물에서 10분간 소독하고 10분간 냉수 처리하면 기다리병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이 전주 이씨 사람들의 삶과 한옥마을을 조명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서양 화가 박홍규의 개인전이 전주 조형예술공간 홍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박인현 작가 초대전이 오는 26일까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내 모모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세월호 희생 학생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아이들의 꿈을 그린 작품을 전시합니다. 4.19 혁명 60주년 기념전 진달래꽃 피고 지고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오늘 군청 광장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가 모레 도청의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식품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 재택사무직 장애인 맞춤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읽을 올해 한 권의 책 선정을 위한 투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눈발 또는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14도, 익산 1도에서 14도, 동북권 무주 1도에서 14도, 장수 2도에서 12도, 서해안권 군산은 6도에서 13도, 김제는 5도에서 1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시군에서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